스포츠 브리핑입니다. 제가 이게 스포츠 알못 이 회민이랑 동욱이를 위해서 이제 제가 관심 있는 스포츠 파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내 축구, 국내 야구. 어떻게 보면 이제 형이 스포츠 알면 귀에 때려박아 주는 거지. 아, 나도 뭐 스포츠를 그렇게까지 막 되게 엄청 막에 깊게 알거나 그 정도는 아니야 사실. 아니, 형은 깊게 하는 거야. 내가 그냥 관심 있는 만큼은 알아. 나는 이제 이 축구 야구 진짜 빠꼬미들한테는 상대도 안 되고 나도 이제 잽도 안 되는 거 나도 아는데 네. 분명한데 그래도 뭐 상대적인 부분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회민이나 이제 동욱이한테 말씀드려보세요. 이제 스포츠 이야기를 좀 좋아요. 동욱이랑 회민이한테 살짝 브리핑 말 그대로 네. 뭐 다 깊게 알려줄 수는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관계들이 있다, 뭐 이런 상황이다, 음. 뭐 이런 현황이다, 이런 진행 상황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네.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네. 또 고정 코너, 유튜브 고정 코너로 네.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해볼까요? 스포츠 브리핑. 기아 타이거즈. 예, 오늘 지금 이제 3월 23일 지금 자정이 넘어갔거든요. 네. 3월 20일이었죠, 몇 시간 전까지. 그래서 네. 그러니까 오늘이라 할게 그냥. 오늘 토요일 3월 22일에 KBO 개막을 했습니다. 축하드리죠. 예, 축하? 뭐 이게 축하가 아니라 그냥 기쁜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죠. 144경기라는 대장정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예, 이제 9월 말 또는 10월 초까지 이렇게 네. 하고 포스트 시즌까지 가면 10월 말까지 갈 텐데, 동욱이가 이런 말 하더라고. 이제 한국 시리즈 끝난 게 엊그제 같은데. 그렇죠. 벌써 개막이라니. 5개월이 또 지나가지고 맞아요. 개막을 하게 됐어. 어? 근데 이제 외국인 투수가 위즈덤, 아니 타자 아니에요? 외국인 타자가 위즈덤이고 외국인 투수가 올러인데 위즈덤과 올러가 잘할 수 있을까,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 네. 일단은 위즈덤은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이제 20홈런을 기록한 20홈런 어마어마한 거 메이저. 그렇지. 메이저에도 20 정말 쉽지 않은데. 메이저인데 심지어. 타율이나 뭐 컨택이나 이런 거 안 좋다고 해. 네. 뭐 삼진은 좀 많이 당한 편이고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홈런을 20개나 쳤다. 네. 이 정도면 입증을 한 거거든. 근데 한 방에 있는 선수다 그러니까. 이 위즈덤이 우리나라에서 잘해줄까, 기아에서 잘해줄까. 근데 시범 경기 또는 그다음 연습 경기, 그다음에 오늘도 안타를 좀 생산을 많이 못하고 있다. 아. 시범 경기 때 홈런 하나 친 게. 그래서 조금 걱정스럽긴 한데 적응을 잘하면은 좀, 그러니까 그렇죠. 소크라테스보다 뭐 타율이 높거나 이러진 않더라도 음. 홈런이 20개, 25개, 30개 치면 적시에 홈런을 좀 쳐주면은 홈런이 예를 들어서 20개만 넘어가잖아. 25, 그것만도 엄청난 힘이죠. 그러니까 20개, 30개 정도만 쳐줘도 네. 이게 돈값 하는 거다. 맞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부정적이에요. 지금 좀 아직까지 너무 이제 아직 데이터가 없지만 못 하고 있어. 지금까지. 폼이 이제 올라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직 이제 시범 경기 포함해서 몇 경기 안 했긴 했는데, 그렇죠. 그래도 아직 뭐 아직까지는 좀 쉽게 말해서 적응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맞아요. 그다음에 올러 같은 경우에도 뭐 시범 경기도 잘 던진 것 같아. 네. 아직 이제 아마 내일이나 모레 등판할 것 같은데, 네. 올러도 잘하길 바랍니다. 이거 내일은 여전히 잘하는 것 같아. 네. 김도영은 2년 연속 정점을 찍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약간 부상당해요. 오늘 이제 안타깝게 제 시작에 부상당 못. 허벅지 뒷부분을 부여잡더라고. 그러니까 네. 안 다치고 네. 1루에서 돌고 나서 2루로 뛸까 말까 하다가 이제 그렇죠. 힘을 갑자기 확 주면서 네. 허벅지 뒷부분을 잡고 이제 딱 교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교체 아웃됐는데, 일단 MRI 찍어봤는데 일단 더 정밀 검사를 또 해본다고 합니다. 맞아요. 정밀 검사를 해본다는 거는 이게 간단한 부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지. 그래서 좀 이 파이리벤 진짜 한동안은 이제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겨가지고 기분이 좋은데, 오늘 이긴 것보다 우려스럽지. 더 큰 거야 이게. 네. 더 오늘 차라리 지더라도 김도영 부상 안 당하게 날 정도로. 그렇지. 어차피 경기가 아직 143개 기록인데. 김도영은 우리나라 야구 선수 중에서 한 명 뽑으라면 김도영이거든. 그 정도인데 이게 너무 크다 이게. 메이저에도 갈 사람인데. 진짜. 걱정스럽습니다. 네. 그다음에 장현식이 LG로 떠났죠. 그리고 네. 이제 대신 온 조상우가 있는데, 조상우도 사실 이제 위즈덤처럼 좀 약간 기대에 부응을 아직까지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범 경기나 뭐 연습 경기 나온 거 보면은 좀 약간 안타를 많이 맞고 아직 구위가 떨어졌고, 오늘도 좀 잘 못했어요. 오늘 나왔는데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실력을 입증한 선수거든요. 그렇죠. 키움에서 약간 확실한 이제 세이브 투수기도 했고 잘했어. 근데 네. 아직 기아 와서 또는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폼이 회복되지 않은 게 아닌가. 조상우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5선발 마지막 자리는 황동화가 될 줄 알았거든. 네. 제구를 되게 좋아서. 근데 제구 좋고 되게 강심장이 황동화가 또 정통 그 오버핸드 투수잖아. 그래가지고 네. 되게 될 줄 알았는데 김도현이 됐어요. 김도현이 아무래도 구위가 좋아서 5선발 마지막 자리는 김도현이 됐다. 그러면 이제 기아의 5선발 누군지 봐볼까? 내일, 그다음에 올러, 그다음에 양현종, 그다음에 윤영철, 그다음에 김도현.
예. 아마 우완 투수 2명, 자완 투수 2명. 아니, 우완 투수 3명이네. 우완 네. 3명, 자완 2명이 됐네. 한 명은 뭘로 던지든. 응? 형이 약간 우한이랑 저랑 숫자가 안 맞았잖아. 아, 그래서, 그러니까 우완 3명. 어. 3명이. 원래 보통 기아가 자완이 많거든. 그래서. 한 명은 고추 돌린다. 그러니까, 야, 아, 미안해요. 알았어. 아,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양현종이랑. 그러니까 잘했습니다. 원래는 양현종, 이의리, 유영철 다 자완이었거든. 어쨌든, 네. 지금은 이제, 그렇죠. 이제, 내일, 올러, 김도현, 양현종, 이제 그 유영철 이렇게 당근 네. 있고, 이의리도 지금 복귀를 한다고 합니다. 아, 네. 네. 복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당장은 아니지만. 네. 근데 결국에는 뎁스가 중요해. 뎁스가 뭐야? 뎁스. 혜민아, 뎁스가 뭐야? 뎁스가 깊이? 깊이지. 그러니까 스포츠 팀 얘기할 때 뎁스를 뭐라 그래? 뎁스가 무슨 수치? 어? 뎁스가 수치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야구는 9명이 하잖아. 네. 근데 오늘처럼 김도영이 부상을 당해. 네. 그럼 김도영이 대체자로 윤돈이 들어왔잖아. 네. 또는 뭐 이루수, 유격수, 뭐 홍정표가 들어가도 서건창이 들어가도 막 들어갈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144경기를 그러니까 확고한 주전 선수들이 부상 당하지 않거나 이탈하지 않고 그럴 수는 없어. 그렇지. 한 시즌 되게 긴데. 호흡이 길잖아. 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잠깐 내려올 수도 있고 부상 당해서 있을 수도 있고 그치. 아니면 무슨 뭐 장모님이 돌아가서 뭐 장례 뭔 잘 일이 있는 생길 수도 있고, 거잖아. 그치. 그때마다 투입될 약간 백업 선수들 뭐 음. 이런 선수들이 제 역할을 충분히 해주는 거. 특히 투수. 그렇지. 투수 이 5선발이라는 게 가동이 다 안 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7명, 8명 정도 예. 약간 뭐랄까 약간 크게 전력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도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아, 이제 있는 알겠다. 선수들이 그러니까 선수층이 두터워야 되는 거지. 그치, 선수층이 두터 그래서 깊이 예. 깊다는 거야. 그치. 그게 이제 뎁스야. 알겠네. 아,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뎁스가 예. 되게 중요해. 맞아요. 그러니까 기아가 작년 우승한 게 뭐야? 뎁스야. 왜냐면은 슬램덩크도 너무 아쉽겠던 게, 형 말대로 슬램덩크도 북산이 뎁스가 진짜 안 좋았어. 슬램덩크 봐봐. 원래 농구라는 게 딱 5명만 있으면 안 되거든. 여러 명 더 있어야 돼. 그러다 체력소 막 크잖아. 근데 북산은 선수층이 너무 얇았고 애들이 막 계속 초원을 해야 돼. 그러니까 체력 소모가 엄청 심한 거지 너무. 그렇지. 우리 옛날에 그 리바운드도 그렇고. 그러니까 갈리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리바운드도 그런 거잖아. 결국 그래서 이제 안 되는 맞아요. 거야. 탭스가 그냥 거기 없다시피 한 거지. 리바운드가 한국 슬램덩크잖아. 약간 뭐냐면 그게 농구 5명이니까 5명 뽑아야지. 약간 이런 느낌.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동아 이 뎁스 축구 11명에 축구 11명만 뽑아야지. 아니 봐봐. 뎁스를 잘 이해해야 돼. 봐봐. 응. 11명인데 우리는 30명 있어. 뎁스가 깊다 이게 아니라고. 잘하는 선수가 있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백업으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붙박이 주전이 있잖아. 응. 가장 잘하는 선수들 있잖아. 근데 그 선수들이 이탈했을 게 누가 대신 대체로 들어오잖아. 그렇지. 그 선수가 적어도 잘해야 돼, 그지. 1인분 해야 돼. 그러니까 0.7 정도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치. 그 사람은 일단 일이 나가고 들어가잖아 대신. 그러면 일이 나갔으니까 그 일만큼 해줄 수는 없겠지만은 0.89 또는 가끔 일을 넘길 수도 있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 대체자가 들어와도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해주는 게 뎁스가 강한 거야. 그렇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뭐 팀이 잘 들어가는데. 지금 LA 다저스 응. 뭐 이런 거잖아. 응. 그 다음에 과거의 맨시티. 그렇죠. 뭐 엄청난 뎁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있었을 때 첼시. 그렇지. 그때 막 이랬거든. 막 무슨 뭐 그 막 있냐 그 두 팀을 만들어도 막 뎁스가 강하대. 옛날에 첼시는. 그리고 유발 표현이 맞나? 옛날에 막 박원순 이재명 그 누구냐 그 충북지사. 아 근데 더불어민주당 그때가 그 사람들이 건재했을 때가 민주당은 뎁스가 좋았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대선 그 주자들도 뎁스가 좋아 괜찮았죠. 그러니까 아니정이랑 결국에는 이제 뭐 성추행 일으키고 다 이제 밑으로 나가리 됐지. 나가리가 됐지만 응. 뎁스가 괜찮았지. 민주당이 그랬지. 그러니까 안희정 뭐 이재명 그다음에 문재인 뭐 그렇지. 박원순 그때가 황금 세대죠. 그 최성은 빼고 네. 최성은 그냥 듣보잡이니까 예. 많았지. 그렇지. 뭐 비할 바 그렇게 말하면 또 그렇긴 한데 보수 유권자들이 또 싫어할 수도 있죠. 어쨌든 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쓸만한 대체 자원들이 충분한 게 뎁스 같아. 맞아요. 그냥 선수만 많다고 그런 거 아니고. 그러니까 그치. 완전 갖다 데려왔는데 무슨 삼진만 나오고 무슨 뭐 계속 실책만 하면 우리가 그건 뎁스가 아니야. 그렇지. 근데 기아는 서건창도 있고 막 그랬잖아. 외야도 경쟁이 치열해. 맞아요. 봐봐 나성범, 이우성, 뭐 최원준 걔들 나가도 뭐 무슨 뭐 다 들어올 때가 있어. 박정우도 있고 그치. 뭐 여러 가지. 맞아요. 뭐 일루도 변희혁도 있고. 뎁스가 중요하다. 네. 이 뎁스를 유지하는 거. 그렇죠. 감독의 역할이 결국 중요한 거다. 적재적소에 이 선수를 적절 투입해주는 거. 용병술이 이제 그렇죠. 그래서 올 시즌 우승할 수 있을까, 혜민아? 2연패 가능할까?
같지 않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김도영이 이제 부상에서 얼마나 회복되냐가 핵심일 것 같은데요. 그거 중요한데 어. 나는 가능하다고 본다. 네. 이게 우승팀은 그런 게 있잖아. 우승을 하고 나면 좀 약간 나사가 풀려. 좀 그렇지. 조금 행복회로가 돌아가잖아. 우리 2002 월드컵 끝나고 나서 그랬던 것처럼. 그때 뭐 약간 뭐 나사 풀렸다라기보다는 이제 그때 그게 2002년에 뽀록인 경우가 사실 있어. 뽀록이란 말은 뭐하지만 아니야, 나 뽀록이 아니었다 생각해. 아니 그러니까 뽀록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잘했지. 잘했는데 신기루 같은 느낌이 있어. 그때는 뭐냐면은 히딩크가 이루는 매직이야. 그거는 그 이유가 진짜 민낯이지 한국 축구에. 그렇지. 있냐 이번 주 그 화요일 이번 주 목요일 날 한 한국 축구가 민낯인 거야. 그렇지. 홈에서 오만이랑 1대1로 비겼잖아. 응. 근데 우리 선수가 누구야? 손흥민 나왔지, 이강인 나왔지, 황희찬 나왔지, 김민재는 안 나왔지만. 그렇지. 손흥민 몸값이 있냐? 그 선수들 모든 선수들 몸값 다 합쳐서 곱하기 1을 해도 손흥민이 더 많아. 그렇지. 그럴 급이야. 그러네. 어쨌든. 맞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그 히딩크가 잘한 거지. 2연패는 가능할까? 그러니까 우승을 하고 나서 그 다음을 다시 간절함을 유지해서 더 열심히 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기아는 어느 정도 그게 됐다라고 봐. 그러니까 그렇죠. 그 작년에 우승하자마자 바로 있냐? 그 서울에 있는 그 현대기아차 본사에 가가지고 또 브리핑을 했대. 기아 타이거즈 운영 계획을 브리핑을 했대. 감독이랑 단장이 가서. 우승하고 좀 축배를 좀 들지, 저 한 달은. 그냥 아니면 올해 내내. 2024년 내내 들어도 되잖아. 그렇지. 그렇지 않냐? 마무리 캠프 뭐, 스프링 캠프 나중에 하잖아. 그렇지. 근데, 일주일도 안 되는데 바로 우승 플랜을, 그러니까, 기아 타이거즈 향후 운영 계획. 야, 이거는 난 진짜 좋은 자세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해. 왕조가 될 수 있느냐. 한 2년, 3년은 해야 되거든, 적어도. 왕조 소리 들려. 연속 우승을 3번을 해야 돼. 그렇지. 근데 그게 쉽겠냐, 어렵겠냐. 어렵지. 무지하게 어렵지. 왜냐면 다른 구단은 가만히 안 있거든. 이거 무지하게 어렵지. 그렇지. 삼성이 근래에 했어. 4년 정도 했거든. 맞아요. 2014년, 뭐, 그러니까 2010년대에 4년 연속 우승. 적어도 이제 어떤 KBO의 탑5 정도는 계속 우승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또 경쟁이 치열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4년 연속 우승을 한 게, 그러니까 헤이트 타이거즈가 90년대 한 번 했고, 삼성이 2010년대 한 번 했어.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어려운 일인데, 그렇죠. 뭐 2연속 우승을 하거나 또는 두산처럼, 그러니까 두산은 이제 우승까지 못 했으니까 왕조는 아닌데, 두산이 뭐 10년 연속, 7년 연속 막 이렇게 한국 시리즈에 진출한 적 있었어. 그것도 엄청난 거거든. 그치. 근데 어쨌든 4년 연속 우승을 한다. 통합 우승을 한다. 이거는 근데 4년 연속 통합 우승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태도야. 기아 타이거즈는. 그치. 실제로. 나는 그것 때문에 이 배고픔을 유지하는 거. 작년에 우승했는데 또 우승해야 되잖아. 그치.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동아. 높이 계속 올라가기 위해서 뭔가 동기부여하고 채찍질 하잖아. 그렇지. 근데 이미 가장 높은 데 올라갔어. 예. 그래도 난 배고프다. 이 높은 데 일을 계속 유지하겠다. 그렇지. 이 자세가 이모 감독에게 강하다. 막 거만해지고 막 이러지. 막 헛바람다고 이러지 않는다. 그렇지. 이상한 짓 안 하려고 한다. 맞아요. 그래서 기아의 2연패는 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팀적으로. 네. 그다음에 스커트도 강해. 오늘 화려한 공격력이 얼마나 화끈한지 나왔지. 그렇지. 8회에 봐라. 네. 한 8점 뽑아버리잖아. 8점. 그쵸. 한 번에. 네, NC를 완전히 발라버렸어. 오늘 9대1로 이겼습니다. 네. 저도 그러니까 2연패를 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기아 타이거즈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다음 누굽니까? 광주 FC. 광주 FC. FC. 사실 저는 이제 프리미어리그를 더 많이 보고 토트넘 팬이고 해외 축구를 더 좋아하는데 형은 사대주의가 있는가 그러니까. 뭐 그걸 다 떠나서 사회주의자라고 해도 상관없고 하는데 네. 국가대표 축구를 보는 하는데 네. 광주 FC 사실 잘 몰랐어요. 관심이 잘 안 뒀고 뭐 네. 이정효 감독이 되게 중요한 건 알겠는데 지난번에 유튜브에 찍었지만 기아 타이거즈를 더 좋아해요. 광주 FC보다. 네. 근데 이제 이제 광주 FC 찐팬이랑 이제 친목 단톡방을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한번 직관을 갔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관심을 네. 갖게 됐고 일단은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이제 ACLE라고 하죠. 거기서 8강에 진출했어요. 네, 박수를 받아드리고 8강에 진출해서 이제 2번, 3번 더 있는 우승인데 그래서 8강에서 누굴 만났냐? 고베. 8강에서 이제 알힐라를 알힐라. 만나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16강에서 고베를 이기고 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에서 되게 센 팀이라면서요. 네, 그래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수년된 경기를 오늘 21일 날 했어요. 기아 개막전과 함께 했어요. 포항이랑 했는데 졌어요. 그래서 지금 리그는 1승 3무 1패. 그래서 그러니까 1승 3무 상태에서 이제 12팀 중 8위였거든요. 네. 아마 순위가 더 내려갔겠죠. 네. 네. 그래서 강등권만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아시안 챔피언스리그를 우승까지 어렵겠지만 4강만 가도 좋겠다. 알힐랄은 거의 프리미어리그 중상위권 팀이야. 거의 그 급이야. 이게 사우디 팀이 이걸 아니야. 이긴다고? 어쨌든 중상위를 있고 프리미어? 이번에 이제
그 강주 FC도 부상자가 많아가지고 네. 변준수, 안영규, 민상기, 네. 조성건 등 뭐 이렇게 변칙적으로 센터백을 가져가면서 예, 골을 많이 안 먹는 그런 수비적인 축구도 많이 했던 것 같아. 네. 근데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비셀고베를 역전승으로 이겼는데 네. 일본 홈에서 그러니까 2대0으로 졌어. 네. 근데 강주 홈에서 어떻게 했다? 3대0으로 이겼어. 예. 응. 마지막에 아사니가 음. 기가 막힌 그림 같은 골을 넣어서 그 꼭 보세요. 네. 진짜 찾아보세요. 너무 좋았어. 아사니는 약간 흥민전으로 해결하는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아. 그 흥민전이라고 하죠. 그 박스 그 근처 그 있잖아. 그 약간 그 측면 쪽에서 그렇죠. 강하차기 막 이런 느낌. 음. 그 아사니도 잘하더라고. 아사니가 키가 작거든. 음. 근데 빠르고 순간적인 돌파를 한 다음에 바로 슈팅으로 연결하는 그 능력 있지. 그게 대단하더라고. 이제 진짜 아사니가 직관에서 아사니 역전골 넣었거든. 너무 좋았어. 아사니가 진짜 최고의 그거다. 근데 강주 FC 하면은 어떤 팀이야? 이정효 감독의 팀이야 그냥. 이정효 감독이 그치. 모든 걸 다 한다. 맞아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주의 퍼거슨이야, 그 사람이. 네. 어쨌든 알힐랄이랑 하는데 네. 이게 진짜 알힐랄 무서운 팀이야. 그죠. 미트로비치, 풀럼, 레오나르도 벤피카 출신, 밀린코비치, 사비치, 라치오 출신, 말콤, 바르셀로나 출신, 후백 네베스, 울버햄튼 출신, 칸셀루, 맨시티 출신, 쿨리발리, 나폴리, 헤낭 로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야신부누, 세비야. 엄청난 예 이런 예 알릴랄이 프리미어 팀 아닌가 네. 생각이 됩니다. 다음 국대 축구. 국대 축구. 예 국대 축구는 좀 답답하죠. 예, 에휴, 한숨 나와요, 진짜. 목요일날 이번 주 목요일날 20일 오만전에서 홈에서 비겼습니다. 근데 홈에서 오만이랑 비긴 게 처음이래. 그렇죠. 다 이겼대. 이게 좀 그런 거고. 이 사람 경기가 답답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월요일 25일 수원에서 요르단전이 있는데 네. 또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게 국대 축구랑 클럽 축구랑 다른 게 뭐야, 그거. 국대 축구, 그냥 클럽 축구는 감독이 계속 맡아서 계속 하잖아. 국대 축구는 감독이 계속 바뀌지. 그런 것도 있는데 네. 클럽도 바뀌잖아. 근데 국대 축구는 원래 소속팀에서 뛰는 애들이 한 번에 소집하지. 그러니까 잠깐 모여서 급하게 연습하잖아. 그치. 예. 그러니까 클럽 팀은 좀 약간 지속적으로 꾸준히 약간 같이 손발을 맞추잖아. 그치. 물론 국대도 꾸준히 오랫동안 맞춰요. 뭐 근데 그 텀이 호흡이 길지. 뭐냐면은 3년 4년씩 하잖아. 네. 세대 교체가 더 있고 하지만은 그래서 경쟁도 하지만 그러니까 근데 이번 경기를 위해서 막 3일 전에 소집하잖아. 그치. 근데 클럽은 그러진 않잖아. 꾸준히 훈련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맞아요. 하는 거라서 손발이 안 맞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홍명보 감독도 클린스만처럼 너무 무전술 아니냐 이게 중원이 텅텅 비고 뭔가 이름값 있는 선수한테 기대는 의존하는 뭔가 진짜. 그러니까 해저 축구 그치.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는 그런 게 거지. 아니야. 영화를 찍을 때, 송강호 듣고 왔고, 송강호의 연기력에만 의존하는 거야.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아니었나. 그치. 그게 좀 안타까운 거지. 그러니까 영화적 작품성과 시나리오로 끌고 가야 되는데. 연출력. 사실 감독이 연출하는 게 그거잖아. 근데 그 배우발로 갈면 망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요즘 배우 좋다고 막 다 보지 않잖아. 나는 배우발로 가는 영화를 제일 싫어해. 예. 배우도 적절히 있으면서 영화가 좋아야 많이 보지. 이제. 나는 왜냐면은 그럴 거면 그냥 배우가 혼자서 유튜브 찍으면 돼. 뭐더러 영화 찍고 유튜브 찍지 그냥. 어차피 배우 보는 거는. 그잖아요. 어쨌든 클린스만 이후 여전히 해저 축구가 좀 약간 드러난 게 아닌가. 했죠, 그러니까 했죠. 나는 근데 이제 그 홍명보가 적어도 이제 불공정하게 선임된 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홍명보가 무조건 안 된다보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홍명보가 됐으면 좋겠는데 불공정하게 특혜를 받은 건 사실이잖아. 막 그쵸. 오히려 막 무슨 홍명보 근처 집까지 찾아가고 막 뭐 이랬잖아. 근데 클린스만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했거든. 괜찮은 축구를 보여줬어 실제로. 근데 다시 뭔가 좀 답답하다. 뭔가 이강인과 황희찬의 개인 능력으로 한 골을 겨우 우겨놨거든. 이강인이 진짜 무슨, 개인 능력으로. 거의 무슨 거의 신처럼 패스를 하더라고. 거의 난 축구의 신이야 그 사람은. 와, 그 패스, 그 타이밍과 그 시야, 그 공감각 능력, 그 지각 능력 이거를 와 거기서 막 또 황희찬의 뒷발 트래핑. 그렇지. 야 무슨 베르카프인 줄 알았어. 어쨌든 맞아요. 그 신들린 그 골 외에는 진짜 답답했어. 그 외에는 하나도 만족스러운 장면이 없었어 거의. 어쨌든 그 개인 능력으로 골을 우겨넣었는데 결국 또 그 동쪽골 먹고 비겼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김도영 부상당한 것처럼 이강인과 백승호가 부상을 당했어. 특히 이강인은 걸어서 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이강인은 없으면 진짜 안 되는데 이거. 너무 큰 부분이다. 네. 이강인 축구 도사가 부상당하는 그쵸. 게. 국가대표 축구가 좀 약간 암울한 상황이 아직까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암울하다는 게 월드컵 가는 건 그냥 기본 상수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좋은 축구를 유지하면서 월드컵에 가고 그치. 월드컵 본선에서 16강, 8강에 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 우리 완전 맞아요. 8강이 목표잖아 우리는. 그렇지.
아니야 8강을 목표로 가면 어떡하지? 16강을 그냥 목표로 할 것 같은데. 8강. 8강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목표는 8강인데, 그러니까 목표는 8강인데 이제 그에 맞는 걸맞는 팀이 아직 안 돼가지고 내가 답답하고. 봤을 때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8강을 목표로 할 거면은 월드컵 가면 기본 16강은 하는 팀이 8강 간다고 해야지.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작년에 인자 원정 2번 가놓고. 아니 근데 봐봐. 그러니까 16강을 우리가 2번 해봤잖아. 16강까지 갈 수 있는 팀 됐어 우리는 이제. 그래? 그러니까 어쨌든 갔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갔긴 갔기 때문에 8강을 목표로 하는데. 예. 근데 그에 걸맞는 지금 그게 이제 팀 전력이나 전술이나 음. 전력은 돼. 근데 전술이나 이런 게 됐냐, 팀워크가 됐냐, 이거는 좀 물음표라 이거지. 상당히 물음표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A매치 2게임을 가뿐하게 이겨가지고 그러니까 다음 A매치 때는 되게 약간 좀 편하게 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아, 그러니까 8강 참 가면 좋을 것 같은데. 회미 졸리니까 빨리 하자고. 그러니까 그래서 안타깝게 됐다. 그러니까 네. 다음 A매치 때는 그래서 편하게 설렁설렁 이제 약간 좀 뭐라고 로테이션 돌리고 후보들 약간 시험도 해보고 그렇죠. 이럴 수 있었는데 아깝다. 그렇죠. 다음 뭡니까? 유로파 진출 선수들. 네. 일단 토트넘은 유로파 리그 하나 남았거든요. 네. 네. 포스트코글루 감독의 대책 없는 고집. 그래서 손흥민의 무관 징크스 이거 깨야 되거든. 이제 봉준호 감독도 달순의 라이브 나와가지고 간절하게 얘기하더라고. 소원이래 소원. 손흥민 같은 이런 위대한 선수가 무관을 탈출하는 게 소원이래. 그렇지. 무관을 탈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그는 이제 뭐 하위권이야. 뭐 15위, 16위까지 내려간 적도 있고 막 거의 막 강등만 안 나가면 된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고. 진짜 그래. 유로파 리그에 목숨 걸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손흥민이 진짜 챔피언스리그 결승 문턱에서 뭐 아깝게 지고 카라바오컵이라는 그런 데서도 이제 이제 결승에서 탈락하고 아시안컵도 2015년 준우승. 그다음에 2024년에는 클린스만 참사 있었고. 그래서 손흥민 같은 위대한 선수가 고작 아시안 게임 국면제용 금메달 하나밖에 없다는 게 나는 이게 그렇죠. 참 그래. 우승을 해본 게 그게 하나야. 그러네. 그때 되게 좋아하더라고 손흥민. 나 기억에는. 맞아요. 근데 봉준호 감독도 그렇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응원하고 있고 우주의 기운이 예. 이 손흥민 선수에게 가가지고 이제 토트넘이 제발 진짜 유로파리그는 좀 우승했으면 좋겠다. 네. 김민재는 이제 미넨에서 콤파니 체제에 확실한 붙박이 주전이 됐어요. 네. 근데 미넨 수비 뎁스가 근데 좀 무너져가지고 김민재가 휴식을 부여받지 못하고 계속 뛴 경향이 있어. 그래서 과부하가 왔대. 그래서 부상도 왔어요. 이번에 A매치 때 출전 못했죠. 나폴리 때의 그런 약간 절정의 수비력이 살아나긴 했어. 그렇지. 가끔씩 어처구니 없는 큰 실책이 있어가지고 골을 먹을 때가 있대. 가끔씩. 그건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게 있고. 골 먹는 거는 뭐 김민재만 못해갖고 봐도 다른 사람이 다 못해갖고. 그러니까 본인이 어이없는 실책을 할 때가 있어. 아 그래. 그럴 때 가끔씩 있대. 김민재가 확실히 그 비껴먹는 거 진짜 잘하더라고. 근데 나폴리 때의 그 엄청난 수비력이 좀 살아나고 있고, 전에 콤파니 체제에서 미넨이라고 하는 엄청난 세계 최고의 축구 클럽에서 그렇죠. 붙박이 주전 수비수다. 어쨌든 이제 김민재는 특히 한국 이제 그 수비의 핵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선수다. 네, 이번에 이게 부상당해서 못 나온 게 아쉽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국대에서 못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강인은 이제 부상을 당했죠. 이번에 얼마 전에 부상 당했는데, 그러니까 리그에서도 이제 프랑스 리그에서도 이제 주전까지는 아니지만 교체 1순위 선수로서 지금까지 6골 3도움을 기록했어요. 네. 주로 우측 윙과 메잘라, 볼스나인으로 이제 기용을 했고, 그러니까 가짜 공격수란 뜻이에요. 볼스나인. 네. 그러니까 공격수 위치에 있는데 뒤로, 그러니까 많이 앞으로, 그러니까 뒤로 많이 나와서 공을 받아주는 뭐 이게 볼스나인이라고 하거든요. 메잘라도 어려운 말이긴 한데 그런 게 많이 뛰었고. 근데 뭔가 이제 백업 느낌이 아직은 조금 있대요. 그러니까 완벽한 주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제 1순위, 교체 1순위 선수야. 교체되면 무조건 이강인부터 투입되는 약간 이런 느낌 있고. 아직도 파리 있나요? 아직도 파리에 있냐고? 그렇죠. 그럼 어디에 있는데? 알았어. 집에 있는 줄 알았지. K리그에 있어, K리그. 알았어. 지금 쉬고 있으니까 병원 있겠지. 알았어. 아이고, 황희찬이 좀 잠깐 좀 암울합니다. 울버햄튼? 지금 이 비포주에서 이제 울고 싶은데 울버햄튼에서 그러니까 황희찬이 지난 시즌과 달리 너무 힘든 상황이야. 폼이 많이 떨어졌다. 심지어는 어떤 이제 그 현지 언론에서는 방출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래. 방출얘기가 나올 정도로 되게 극적인 약간 폼 하락이 아니냐 이런 말이고 존재감이 좀 부족했고 고립이 되지 않냐 황희찬이. 그러니까 황희찬이 좀 약간 우당탕탕 드리블 잘하잖아. 그러니까 공이 왔을 때 앞에서 우당탕탕탕 해서 바바박 해서 골을 팍 넣는 그런 스타일. 이번에도 그치. 마찬가지고. 저돌적인 스타일. 저돌적인 스타일이지.
근데 앞쪽까지 많이 나와가지고 적극적으로 많이 띄워주면서 공을 다시 연계해서 막 이런 스타일보다는 이렇게 위협적인 지역에서 공을 받았을 때 딱 우당탕탕 드리블로 골을 넣는 스타일이잖아. 예. 파워 있고 예. 황소라 그러잖아요, 황소. 그렇지. 근데 그게 이게 잘 풀릴 때는 되게 좋은데 골 네. 잘 넣는데 경기가 안 풀릴 때 그러니까 공격진에게 울버햄튼 미드필더들이 공을 많이 잘 연결 못할 때도 있잖아. 그렇지. 그럴 때는 황희찬이 많이 고립되지 않나. 그래서 네. 이제 출전했을 때 별다르게 보여준 게 계속 없는 게 쌓이면 감독도 당연히 출전을 안 시키겠죠. 뭐 그렇죠. 이런 약간 악순환이 있다. 좀 반전을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얘기했습니다. 난 메이저리그 진출 선수들.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이제 주목할 사람이 당연히 누구죠? 이정우가 있고 네. 김하성이 있고 네. 배지환, 김혜성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최지만 선수 같은 경우는 소속팀 아직 못 구했는데 네. 아마 메이저리그로 재입승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 네. 또 마이너를 가지도 않을 거 그냥 KBO밖에 없는데 근데 KBO도 어려워. 알지? 나이가 너무 많고 또 군대를 가야 돼. 국내라면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대로 뭐 어떻게 될지 뭐 국제 미아인 건지 뭐 은퇴할지 국제 미아. 모르겠어. 최지만 선수는 뭐 어려울 것 같고 네. 이정우 선수는 작년에 이제 불의에 시즌 오케이. 초반에 부상을 당했죠. 네. 어깨 탈구를 당해가지고 이제 되게 너무 우울한, 안타까웠죠. 네. 엄청나게 연봉도 많이 받고 기대를 하고 갔는데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네. 부상 복귀했어. 그래서 네. 시범 경기 때 나왔어.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고 컨디션 좋았어. 27타수 9안타 3할 3푼 3리 3번 타자 중견수로 이제 붙박이 이제 주전으로 나왔는데 네. 안타깝게도 3월 14일 화이트데이 때 갑자기 허리 통증이 있었대. 어. 일어났는데 있냐? 허리가 너무 아파서 걷기 어려울 정도 허리가 아팠대. 그래가지고 헐. 뭐 어떻게? MR을 찍어봤대. 네. 왼발 찍었는데. 다행히도 큰 부상이 아니었대. 와 진짜 다행이야. 뛸 수 있는 거지? 네. 모르겠어. 이제 개막전이 곧 코앞인데 네. 개막전에 라인업에 들 수 있을지는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들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정우 인터뷰 한 거 보니까 162경기야. 메이저에 무려 162경기야. 그렇지. KBO가 100살 차였잖아. 네. 162경기를 해. 팀이 많이 거기 또. 팀이 많으니까 중요해. 물리적으로 이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잖아. 네. 월요일도 안 쉬고 한다는 얘기야, 이 말은. 그치. 월요일은 쉬잖아, KBO는. 네. 그러니까 월요일도 안 쉬고 할 때가 꽤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러니까 164, 맨날 하지. 162랑 134니까 18경기 더 하는 거거든. 네. 어마어마하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근데 KBO보다 더 길게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가 비슷한 시기에 끝나. 근데도 162경기니까 월요일도 안 쉬고 한다는 얘기거든. 어쨌든 이정우 하는 말이 162경기 장기전이니까 당장 뭐 개막전에 무조건 나와야 된다 이거보다도 길게 보고 열심히 해보겠다. 네. 이런 얘기했고. 그래서 이정우는 KBO에서 정상급 그 폼을 한 7년, 8년, 5년간 보여줬잖아. 7년 동안 보여줬기 때문에 잘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고 네. 잘할 거고. 그 다음에 김하성 같은 경우는 이미 가치를 증명했거든, 메이저리그에서 어느 정도는. 그래서 근데 이제 지난 시즌 말에 부상을 당했죠. 그래서 이제 아직 재활을 중인데 재활 프로그램이나 재활 일정이 되게 순조롭게 가고 있대. 템파베이로 이적했잖아. 근데 이제 어깨 부상을 이제 털어내기 위해서 재활 막바지 단계다. 5월 복귀가 예상된다. 중요한 건 실전 감각이지. 네. 실전 감각을 회복을 해야 되고 팀 내 최고 연봉이야. 3,100만 달러. 그러니까 2년에 3,100만 달러. 2년에. 그러니까 451억이거든. 451억 나누기 2 해봐. 225억이야 연봉이. 어때? 혜민이 어때? 연봉이 225억이야. 좋겠다. 어? 들어봐요. 그래? 개맞네. 그래서 이게 템파베이가 스몰마켓이거든. 스몰마켓 구단이거든. 그래가지고 팀 내 최고 연봉이잖아. 그래서 김하성이 그 받는 만큼 기대에 부응해야지. 부응해야지. 그치. 예, 그게 그 이제 가져가야지.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 네. 잘할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김하성 수비 잘하고. 네. 컨택 좋고 또 엄청 주력도 좋다 주력이. 그렇지. 여러 가지 5-2 플레이어로서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다음에 배지환이 있죠. 피츠버그 배지환도 아주 잘하고 있어. 시범 경기 때 4할 오픈 홀이야 무려. 22타수 10안타. 세박. 발 빠르고 네. 컨택이 아주 좋아요. 수비 잘하고. 그렇죠. 근데 단언할 수 없지만 개막전 로스터에 들어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잘하니까. 그렇죠. 네. 그게 쉽진 않아. 네. 메이저리그 개막전 로스터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혜성은 그 호화 군단 맨체스터 시티와 레알 마드리드 합친 것 같은 그런 팀에서 그런 팀인 LA 다저스로 갔죠. 근데 마이너리그로 결국엔 3월 중순에 이제 그렇게 마이너리그 행 통보를 받았습니다.
시범 경기 좀 아쉽죠. 2할 7리, 네. 29타수 6안타였고, 네. OPS 0.613으로 고전을 했죠. 네. 결국 개막 로스트에서 제외가 됐고, 음. 도쿄에 못 왔어. 도쿄 투어 하고 했잖아. 그죠? 트리플 A 오클라호마인가?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시즌을 시작하게 됐고, 네. 그러니까 이제 메이저리그 빅리그 콜업 기회를 잡을 수도 있지. 트리플 A에서. 그렇죠. 근데 너무나 뎁스가 깊은 다저스에서 콜업 되는 게 너무 어려워. 그렇지. 힘들어. 아유, LA는 지금 다 자원이 너무 넘쳐나서 넘치지. 일단 그 일본인 특급만 지금 몇 명이야? 야마모토에다가 지금 그치. 이제 그 사사키로키까지 갔잖아. 거기다가 봐. 음. 뭐야? 무키 배츠, 그렇지. 프레디 프리먼, 어. 오타니, 아. 뭐 윌 스미스, 테오스카 뭐 다 엄청난 선수들이야. 뭐 이거 에드먼도 겁나 잘해. 에드먼. 거의 이제 지구방위대 아니고. 에드먼도 겁나 잘하거든. 네. 그래서 에드먼은 왜 WBC 때 그렇게 못한 거야? 근데 메이저에서 그렇게 잘하더니. 아, 그러니까요. 야구에는 근데 임대 제도가 없어. 축구처럼. 그래서 그치. 벌써부터 트레이드설이 나오기도 하더라고. 다저스가 대단한 게 보자. 김혜성 연봉이 얼마인 줄 알아? 아까 말했잖아. 61억이야. 61억 선수가 마이너리그인 거야. 61억인데. KBO에서 61억이면 최고 연봉이거든. 그치. 거의.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김혜성 그거 있거든. 막 김혜성 아빠가 뭐 빚으셨나봐. 돈값으로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김혜성 연봉이 60억이면은 사실 김혜성이 갚아줄 법한데 그 사람은 뭐라 했는데 김혜성 아버지가 진 빚이니까 김혜성 아버지가 갚아야지 왜 김혜성이 갚나 또 이랬대. 뭐 그런 게 있어요 지금. 그 검색해보면 나올 거야. 그래. 그런 논란이 있었어? 아 그냥 현수막을 두고 김혜성 경기하는 데마다 너그 아버지한테 얼른 돈 갚아라 쳐내라 막 이런 현수막을 두고 쫓아다녀 막. 그러니까 부모 비투가 있었어? 그치.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근데 그게 김혜성 잘못 아니니까. 그러니까. 네, 일단 스포츠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바로 들어가자.